백만장자가 중매 결혼을 받아들인다. 그는 자신의 신비한 신부가 못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그가 그녀의 베일을 벗겼을 때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본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명동성당은 오후 햇살에 빛났고 고딕 양식의 첨탑은 사진작가와 구경꾼으로 붐비는 광장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군중의 함성은 거의 만질 수 없을 정도였고 모두가 그 순간의 커플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김씨 제국의 억만장자 상속자인 김민준과 그의 신비한 약혼녀 박수진입니다. 교회 내부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류사회의 사람들은 광택이 나는 나무 벤치에 앉아 아무도 모르는 신부에 대한 추측을 속삭였다. 아르마니 턱시도를 흠잡을 데 없이 차려입은 민주는 지루함과 체념이 섞인 무표정한 표정으로 제단 앞에서 기다렸다. 35세의 민준 씨는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가였다. 키가 크고 운동선수 같은 체구에 꿰뚫어보는 듯한 녹색 눈을 가진 그는 원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 사업을 위해 완전히 낯선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기억해, 아들아. 할머니 도나해진 김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 결혼은 파크스와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이야. 어떤 모습이든 내 역할을 다해. 민주는 한숨을 참았다. 수진의 등장에 대한 소문은 적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둔한 여자, 매력이 전혀 없는 여자는 그가 사교계에서 들은 친절한 말들 중 일부였다. 왜 그녀를 먼저 알아가려고 애쓰는 거지?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대성당의 문이 열리자 기대에 찬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결혼 행진곡이 연주되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수진. 박을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지만 그 이유는 민준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레이스와 실크로 만들어진 걸작품으로 폄하적인 표현을 거부하는 실루엣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움직였고 각 걸음마다 신중함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두꺼운 베일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당당한 자세와 처든 어깨는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평범한 신부와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놀라움과 불신이 섞인 감정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 왜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흥미롭지 않다고 믿게 두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왜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 수진이 마침내 재단에 도착하자 민주는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레이스 장갑을 통해서도 그녀 피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전류가 그의 팔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예식을 시작하셨지만 민주는 신부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베일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뒤에 숨은 미스터리를 알아내고자 노력했다. 마침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신부의 베일을 들어올려도 됩니다. 신부가 선언했다. 민주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섬세한 천을 들어올렸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엄청났습니다. 박수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꿀빛, 아몬드 모양의 표정이 풍부한 눈동자가 민준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도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황금빛 피부는 대성당의 불빛 아래서 빛나는 듯했고 두툼한 입술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전의 모든 설명이 정교한 사기인 것 같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주는 누군가가 맙소사, 정말 멋지다 라고 속삭이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계시에 깜짝 놀란 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 씨, 박수진 씨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신부의 목소리에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원하던 것보다 더 쉰 듯했다. 박수진 씨, 당신은 김민준 씨를 합법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입니다. 수지는 주저함 없이 아름답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고 그들의 손가락이 잠깐 닿았는데 민준의 척추에 오한이 느껴졌다.
신부가 두 사람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자 수지는 오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으로 키스를 시도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마주쳤고 민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 만큼 강렬했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수진의 미소에는 승리감이 엿보였고 그것이 그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쌀쌀한 비와 카메라 플래시를 맞으며 교회를 떠났다. 리셉션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주는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왜? 그것이 그가 물어볼 수 있는 전부였다. 수진이 그를 돌아보며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지성으로 빛났다. 왜요, 사랑하는 남편? 왜 이 결혼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왜 모든 사람이 내가 그들이 말했듯이 둔하다고 믿게 했을까요? 맞아요, 둔하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을 짜증나게 하는 즐거움이 엿보였다. 둘 다요.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에는 때와 장소가 있어, 민준아.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삶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머지 여행은 침묵 속에 이루어졌지만 민주는 새로운 아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풍경에 몰두한 듯 보였지만 그는 그녀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도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김씨 저택 정원에서 열린 리셉션에서 수지는 손님들 사이를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돌아다녔고 모든 사람을 매료시켰다. 그녀는 정치인들의 농담에 웃고 예술에 대해 지식적으로 토론했으며 가장 노련한 기업가조차도 감동시키는 통찰력 있는 사업 질문을 했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손도 대지 않은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박수진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혜진, 여사가 다가와서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살폈다. 우리가 박 씨를 과소평가한 것 같아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니면 지금은 김 여사라고 하죠.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민주는 목소리에 묻어난 비난을 감출 수 없이 물었다. 물론 아니지요. 혜진 씨가 대답했다. 그녀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가벼운 찡그림이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흥미로운 일이 될지도 몰라. 민주는 흥미로운이라는 단어를 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분명 흥미로운 사실이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파티가 밤까지 이어지자 민주는 자신이 모르는 규칙의 게임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수지는 분명히 기업 제휴 이사회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의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김민준 씨는 이제 낯선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댄스가 발표되자 수진이 마치 공기 중에서 튀어나온 듯이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들에게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남편? 그녀는 속삭이며 그녀의 눈은 가려진 도전으로 빛났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다. 그가 그녀를 댄스 플로어로 이끌면서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진심으로 궁금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느리고 관능적인 왈츠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고 민주는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댄스 플로어를 돌자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고정되었고 그는 몸을 기울여 수진의 귀에 속삭였다. 오늘 나를 놀라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수진은 부드럽게 웃었고 그녀의 숨결이 그의 목에 따뜻했다. 아, 세상에.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온 게 아니야. 규칙을 바꾸기 위해 온 거야. 그리고 그 수수께끼 같은 가사와 함께 노래는 끝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박수갈채가 주변에서 울려 퍼졌지만 민준의 눈은 여전히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방금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아직 계약 조건을 모르는 것 같은 뚜렷한 느낌이 들었다.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시작하자 민준은 자신의 마련된 결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박수진, 아니 지금은 김수진이다. 그는 무시무시한 세력이었고
앞으로 틀림없이 닥쳐올 격동의 물결을 헤쳐나가려면 자신의 모든 교활함이 필요할 것이었다. 밤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오랜만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해가 막 뜨기 직전 민주는 잠에서 깨어나 잠시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어젯밤의 일들이 기억의 홍수처럼 되돌아왔다. 결혼식, 놀라운 사실, 파티, 그리고 수진. 그는 침대에서 뒤집어서 그녀가 옆에서 자고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그 공간은 텅 비어 있고 차가웠다. 민주는 당황한 채로 일어나서 비단 옷을 입었다. 김씨 저택의 신혼실은 호화로운 방들이 즐비한 미로와 같았고 그는 수수께끼 같은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아한 바지와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고 머리 스타일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사업회의에 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조훈, 아침입니다, 남편.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도 그에게 인사했고 그녀의 눈은 아래 정원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잘 잤어요? 민주는 머뭇거리며 그녀의 옆모습을 살폈다. 그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떠나시나요? 수지는 마침내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입술에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있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킴코업 이사회와 아침 식사를 했다는 걸 잊으셨나요? 당신 할머니가 어젯밤에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물론이죠. 아침 식사요. 그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15분 안에 준비될게요. 천천히 하세요지.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즐거워하는 기색이 엿보였다. 결국 우리는 기억에 남는 입장을 해야 하지 않나요? 민주는 준비를 하면서 수진이가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옷을 다 입고 나자 복도에서 수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법인 본사로 향하는 운전은 긴장된 침묵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는 눈꼬치로 수진을 바라보며 그녀의 생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마치 평범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김 여사로서의 첫 공식 출두가 아닌 것처럼 매우 편안해 보였다. 그들이 김씨 제국의 상징인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에 도착하자 번쩍이는 불빛의 물결이 그들을 맞이했다. 기자들은 결혼식과 신비로운 신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수진의 등에 손을 얹고 그녀를 군중 속으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수진은 그 상황을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매력적이고 재치 있게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녀의 결혼 전 모습에 대한 소문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죠. 수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넘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민주는 그녀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도 질문을 피하는 능력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아내가 가족이라는 회사 내에서 그저 한 조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이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그는 태연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당신은 언론에 꽤 익숙한 듯합니다 라고 말했다. 수지는 옆으로 그를 쳐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민준아, 네가 아직 모르는 내 얘기가 많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모든 걸 알아낼 시간이 있을 거야.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킴코프의 임원층이 드러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길은 두 사람을 살폈다. 환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조는 형식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찬성의 빛이 번쩍였다. 우리 모두는 김씨 가족의 새 멤버를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혜진 씨의 볼에 키스를 했다. 이렇게 저명한 가문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저는 김씨 가문의 유산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민주는 감탄과 불신이 섞인 감정으로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수지는 새로운 상속녀 역할을 아주
편안하게 소화하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이 역할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친숙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주식회사 이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다. 신사 여러분, 숙녀 여러분, 민준이 단호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김수진을 공식적으로 소개합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미소는 밝았지만 눈은 날카로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는 우리가 힘을 합쳐 킴코프를 새로운 성공의 높이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 안에는 찬성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는 여러 감독들이 감명받은 듯하고 심지어 약간 위축된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 씨는 단지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과 지성이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다. 수진이 주목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녀는 회사의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며 금융시장과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는 감탄과 점점 커지는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켜보았다. 어느 순간 회사의 CFO인 지훈이라는 중년 남성이 킴코퍼레이션이 최근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수진이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끼어들었다. 저는 이 인수가 훌륭한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믿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술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문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으며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녹색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훈은 눈을 깜빡이며 눈에 띄게 놀랐다. 그렇죠. 그는 동의하며 민준에게 감동한 듯한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수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민준은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수진 씨는 그저 대화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모든 대답, 모든 관찰은 김 씨 가문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럴까요? 회의가 끝날 즈음 수진 씨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임원진은 미소와 따뜻한 악수로 작별 인사를 했고 많은 임원진이 앞으로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들 둘만 남았을 때 민주는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로 돌아섰다. 어떻게 그 모든 걸 알았어? 그는 감탄과 의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회사 인수 전략에 대해서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녀가 교회에서 베일을 들어올린 순간부터 그를 사로잡았던 그 수수께끼 같은 미소였다. 민준아, 내가 숙제도 안 하고 결혼할 것 같아? 그녀가 부드러웠지만 도전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지식은 힘이고 나는 억만장자의 장식적인 아내 그 이상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는 마치 수진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일 뿐만 아니라 야심차고 전략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험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정말로 뭘 원하는 거야? 그는 마침내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몸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동안 민주는 그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결이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더 깊고 복잡한 무언가였을지도 모른다. 내가 원하는 건 민준, 그녀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떠났고 민주는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안고 떠났다. 그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련된 결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변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수진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고 반드시 풀어야 할 퍼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민주는 최종 이미지가 자신이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위험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결혼식 후 몇 주는 사교 모임, 사업회의, 공식 행사 등으로 분주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완벽하게 호흡을 맞춘 커플처럼 상류사회를 누볐고 두 사람의 연기는 너무나 흠잡을 데 없어서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 씨 저택에 닫힌 문 뒤의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복잡한 보드 위에 있는 두 플레이어였고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나 긴장감이 감돌던 어느 날 밤, 수진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자선, 만찬이 끝난 후 민준은 저택 사무실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너는 진짜 누구야, 수진아? 그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몇 주가 지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외에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수진은 등을 돌리고 창밖으로 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평소에는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화? 민준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마도 민준이가 물어야 할 질문은 파크 부부가 누구냐는 거겠죠. 그녀의 대답은 낮고 강렬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민준은 그 질문에 당황한 듯 눈살을 찌푸렸다. 저는 파크스가 시장의 다른 부문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 민준아.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의 소중한 할머니가 당신에게서 숨긴 게 너무 많아요. 그녀는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신문 스크랩 앨범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열어 민준에게 건네주었다. 해서 읽어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명령했다. 민준은 시간으로 인해 노랗게 변한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25년 전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헤드라인은 파크 엠파이어 금융 스캔들로 붕괴라고 외쳤다. 그의 눈은 글을 훑어보며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당시 미국 최대 규모의 증권사 중 하나인 파크 인베스트먼트가 대규모 사기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가족의 수장인 박승원 씨는 수천 명의 투자자를 파산시킨 폰지 사기의 주범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수지는 민준의 반응을 지켜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무고했어요. 그는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 금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희생양으로 이용당했어요. 민준은 기사에서 시선을 떼며 마음속으로 이해가 일기 시작했다. 그걸 제안하는 거야. 당신의 할머니, 위대한 혜진 김 씨가 파크 가문의 몰락 뒤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수진이 말을 마쳤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민준 씨,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에서 앨범을 받아들고 몇 페이지를 넘기더니 다음 앨범에 도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훨씬 젊은 김혜진 씨가 당시 한국은행 총재로 민준이 알고 있던 남자와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정치적 연주를 이용해 수사를 조종한 거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제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고 킴콥과 파크 인베스트먼트의 자산을 실제 가치의 일부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민준은 발 밑에 땅이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무자비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지만 이건 또 다른 수준의 잔혹함이었다.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가 그에게 다가가며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이 결혼, 우리 가문 간의 이 동맹은 단순히 재산을 합치거나 제국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민준은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수진, 복수?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없었다. 복수는 차갑게 차려진 요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 이상이에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깨끗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들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민주는 대답이 두려운 마음에 물었다. 당신의 계획에 제가 어떻게 들어맞는 거죠? 수지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손을 얹었다. 그의 접촉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당신, 민준이 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당신은 김 씨의 유산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지어진 제국을 진정으로 고귀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그 계시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수진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읽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이것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은 그가 잘 알고 있는 평온함의 가면을 다시 썼다. 이제스,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대편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있든 없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신의 다음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스스로 조사할 때가 됐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민준아. 결국 나는 이걸 몇 년 동안 계획했으니까 며칠이 지나면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려고 돌아섰지만 문간에 멈춰서서 어깨 너머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세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민주는 엇갈리는 생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가죽 의자에 몸을 담그고 스크랩북을 여전히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파괴된 가족과 그 폐허 위에 세워진 제국의 이야기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어떤 종류의 게임에 빠졌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일까요? 밤이 깊어지고 김 씨의 저택에서는 두 선수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게임의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은 정해지고 말은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두 강력한 가문의 운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단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수진의 비난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족의 유산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와중에 그의 수수께끼 같은 아내에 대한 상충되는 감정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택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자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이 밝혀져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막 시작되었고 김민주는 다른 사람의 보드에 있는 그저 하나의 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폭로 이후 며칠은 민준에게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는 낮 동안에는 헌신적인 남편이자 유능한 상속인인 척했다. 그는 밤에 아마추어 탐정으로 변신해 김 씨 가족의 기록 보관소를 샅샅이 뒤져 아내의 비난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았다. 수지는 마치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듯이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듯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우호적이었지만 저택의 직원들이 간과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나 짜증나는 어느 오후 오래된 서류들을 뒤져도 아무 소용이 없던 끝에 민주는 유일하게 솔직한 답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의 할머니 도나 혜진입니다. 그는 그녀가 저택의 온실에서 희귀한 난초를 자신의 사업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세심한 정확성으로 돌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에 대해서요? 혜진 여사는 잠시 얼어붙은 듯 여전히 꽃을 조심스럽게 움켜쥔 채였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고 예리한 눈으로 손자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서 그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수장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어요.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사실인가요? 수진이 파크가 몰락한 것에 대해, 우리 가족의 개입에 대해 한 말은? 혜진 씨는 한숨을 쉬며 근처에 있는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이 앉았을 때 그녀가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습니다. 사업계는 정글이야 민준. 살아남으려면 먹이가 아니라 포식자가 되어야 해. 파크스는 우리 제국의 위협이었어. 그들은 빠르게 확장하면서 우리가 탐내는 회사들을 인수했지. 하지만 그들을 망가뜨려 온 가족을 파괴해?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도나 혜진은 목소리에 후회의 기색 하나 없이 저는 김 씨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박승원은 약했어요. 그는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했어요. 저는 그저 카드의 집이 무너지도록 그에게 약간의 힘을 주었을 뿐이에요. 민주는 메스꺼움을 느꼈다. 사기 혐의는 어때요? 조작된 증거는요? 혜진 씨는 날씨를 논하듯 어깨를 으쓱했다. 사업은 사업이야 자기야. 승원은 옷장에 자신의 비밀을 숨겨두었어. 나는 그저 우리 둘 다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그걸 폭로했을 뿐이야. 맙소사. 민준이 중얼거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옳았어요. 며느리의 이름을 듣자 혜진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여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똑똑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지? 결혼식, 반지 모두 정교한 복수 계획의 일부야. 민주는 필요 이상으로 밝히고 싶지 않아 주저했다. 그녀는 정의를 원해요, 할머니.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가족을 위해서요. 혜진 여사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정의? 우리 세상에서? 오 사랑하는 손자야, 너는 아직 배울 게 많아. 그녀는 일어나서 흠잡을 데 없는 드레스에 생긴 주름을 펴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민준 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 질문은 며칠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문이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난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일어난 일을 무시할 수는 없어. 혜진 씨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민준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다. 조심하세요, 자기야.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길은 당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김 씨 가문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 뒤 떠났고 민준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홀로 남겨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이 긴장된 침묵 속에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민준은 마침내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말이 옳았어요. 한 그는 간단히 말했다. 무엇보다도 수진이 포크를 내려놓고 그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녀가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움직임을 계획합니다. 함께. 수진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다. 결혼식 이후 민준이 본 첫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함께요. 그녀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으며 반복했다.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엇갈아 끼웠다. 그 접촉은 전기적이었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과 탐험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김씨 일가는 끈기 있는 수사팀으로 변신했습니다. 수진은 수년간의 꼼꼼한 조사와 비밀리에 수집한 문서 그리고 말할 의향이 있는 증인들을 공유했습니다. 민준은 회사 내의 인맥을 활용해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파일에 접근했다. 새로운 발견은 모두 기괴한 퍼즐의 한 조각과 같았으며 공원을 파괴한 음모의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욱 심화되면서 민준은 문제가 자신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의 그물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 판사, 심지어 고위, 정부 인세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문서를 검토하던 중 민준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폭로하면 쓰러지는 건 할머니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지는 종이 더미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강렬한 눈빛을 보였다. 그게 당신을 무섭게 하는 건가요?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그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 가족을 위한 복수나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부터 썩은 시스템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은 슬픈 빛이 섞여 있었다. 민준아, 이제 이해하시네요. 이게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유산이에요. 진실과 성실의 유산이죠. 그 순간 아내를 바라보며, 처음에 너무나 얕보았던 아내를 바라보며 민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감탄이나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의 팔에 안겨 편안해졌다. 고맙습니다. 민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중얼거렸다. 진실을 보여주셔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수진이 살짝 몸을 빼내며 그의 눈과 눈이 마주쳤다. 아직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은 위험해. 강력한 적들이 있어, 민준.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를 파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할 거야. 세심하게. 그들이 우리를 방심하게 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어떨까? 수진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제국, 그의 재산, 그의 지위.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떤 것들은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해요. 수진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기대어 키스했다.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의 키스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맺은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서로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의를 위해 싸우는 단순한 동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파트너였습니다. 내일, 민준이 말했다. 감정에 쉰 목소리로 우리는 공세를 계획하기 시작할 거야. 진실을 밝힐 때가 됐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빛냈다. 내일이에요. 그녀가 동의했다. 엔드게임이 시작됩니다. 밤이 깊어가고도 김씨 부부는 사무실에 남아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했다. 그들은 앞으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공통의 목표와 깊어지는 유대감으로 단결하여 어떤 장애물에도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판이 뒤집힐 때가 되었고 민준과 수지는 이 위험한 게임의 승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는 민준과 수진에게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낮 동안 흠잡을 데 없는 대중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김씨 제국의 상속자인 완벽한 커플이죠. 밤이 되면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탐정이 되어 복잡한 증거와 동맹을 맺어 범죄의 그물을 엮어나갔습니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들은 혜진 씨뿐만 아니라 부패한 현상 유지에서 이익을 얻는 권력자들로 구성된 전체 조직과도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동맹이 필요해. 수지는 어느 날 밤 전략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을 위해 자신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민준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론에 도움이 될 만한 연락처가 몇 명 있어요. 그리고 태현, 멘데스 검사가 있는데 그는 항상 정직함으로 유명했어요. 그는 우리가 사법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수지는 그 생각에 찬성하며 미소 지었다. 훌륭합니다. 저는 시민권 단체와 부패 방지 기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행동할 때가 되면 여론을 동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수지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고 암호화된 메시지로 문서가 교환되었으며 천천히 정의를 위한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체면을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늘 예리한 혜진 씨는 무언가 잘못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두 분이 정말 바빠서요. 그녀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두 사람을 관찰했다.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가요? 민준과 수지는 잠깐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는 훈련된 미소로 대답했다. 사실 네, 할머니. 수진이 우리 녹색 기술 부문을 확장하기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혜진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분명히 확신하지 못하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계속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이죠, 혜진 씨.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결국 귀하의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민준과 수진은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혜진 부인이 그들의 계획을 알아내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부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기업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새로운 재단의 설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투모로우 재단은 기업계의 정직성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는 카메라 앞에서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대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옆에 있던 수진 씨는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상사부터 시작해 국내 최대 기업들의 사업 관행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폭탄은 투하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계획을 환영했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은폐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감추지 않은 적대감을 드러내며 반응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분노를 억누른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녀는 전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비상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김 씨 저택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첫걸음에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정말 훌륭했어요. 민준이 수진을 열광적으로 껴안으며 말했다. 그들의 얼굴을 봤어? 그들은 당황하고 있어. 수진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진지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준아. 진짜 싸움은 아직 앞으로야. 그의 말을 확인하듯이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신뢰하던 검사 태현 멘데스였다. 민준아, 태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구나. 여러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어. 증거를 숨기려는 듯해. 민준은 수진과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다. 알겠어요, 태현. 계속 알려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해. 그들이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하나를 울렸다. 그는 그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었어요? 민준이 놀란 듯이 물었다. 은행 담당자한테서 온 거예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누군가가 우리 계정을 동결하려고 해요. 전부요.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희 할머니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맞서 싸우고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결심은 금세 돌아왔다. 우리는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확보하고 동맹국에 경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는 활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쉴 새 없이 일하며 자원을 이동시키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를 강화했습니다. 자정이 되어 지치긴 했지만 굳은 결심을 한 그들은 마침내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함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수진이가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다려봐야 합니다. 민준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속삭였다. 우리는 함께야. 수지는 그의 가슴에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자신이 취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함께요. 그녀가 부드럽게 되뇌었다. 그날 밤 김씨 저택이 마침내 고요해지자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고 새롭게 찾은 화합의 위안을 얻었다.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결심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사랑을 시험할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임은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고 위험 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수지는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함께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모른 채 잠들어 있는 동안 제국들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함께하게 된, 다가올 폭풍을 견뎌낼 준비가 된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 있습니다. 새벽은 뚜렷하게 긴장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다가오는 위험의 징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한 식사였으며 가끔씩 휴대전화에서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에 협의회가 있어요.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상기시켰다. 저희 할머니께서 거기서 뭔가 시도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이에 대비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협의회에 동맹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사이 집사가 식당으로 서둘러 들어왔다. 선생님, 부인,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택 입구에 기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이나 됩니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 놀란 표정을 지은 뒤 서둘러 앞 창문으로 향했다. 집사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많은 기자, 사진작가, TV 카메라가 부지 입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나요? 민준은 수진보다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건 할머니 탓이에요. 수진이 씁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녀는 회의 전에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글쎄, 그녀가 쇼를 원하면 쇼를 해주도록 하자. 민준은 자신이 느낄 수 없는 자신감을 안고 수진의 손을 잡고 함께 기자들 앞으로 나갔다. 소리치는 질문과 번쩍이는 불빛의 소음은 귀를 먹을 만큼 컸다. 김 선생님, 뉴투모로우 재단이 김코프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김 씨, 당신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장을 조작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준은 손을 들어 침묵을 요청했다. 놀랍게도 군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포되고 있는 비난은 근거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모욕적입니다. 뉴투모로우 파운데이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 세계에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지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우리는 진실과 성실성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킴코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주요 기업에 대한 독립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군중 속에서 돋보였다. 김혜진 씨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위해 재단을 이용했다는 의혹은 어떻습니까? 민준은 수진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고 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조용한 경고였다. 혜진 씨와의 관계는 항상 그래왔던 대로입니다. 존중심이 강하고 전문적입니다. 가족 갈등에 대한 어떤 암시도 순전히 선정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몇 번 더 교묘하게 질문을 피한 뒤 부부는 떠났고 그들을 공격할 실질적인 무기가 없는 좌절한 언론사만 남았습니다. 김 상사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미소를 지으며 너는 정말 뛰어났어 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우리 둘 다 갔어요. 하지만 그건 워밍업일 뿐이었어요. 진짜 도전은 그 회의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회사 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없을 정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임원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준과 수지는 차가운 미소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혜진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정말 훌륭한 공연이네요 라고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들은 나를 거의 설득했어요. 할머니,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은 목소리를 낮추고 조절하면서 대답했다. 그저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혜진 씨의 눈이 위험스럽게 가늘어졌다. 진실은 정말 유연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특히 사업계에서는요.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그들 사이에서 몇몇 친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영입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적대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명백히 할머니 편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의는 관례적인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밑바탕에 있는 긴장감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혜진 씨가 발언에 나섰습니다. 의회 숙녀 여러분, 신사 여러분. 그녀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제 손자와 그의 아내는 충동적인 젊은 시절에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 옆에 있던 수진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혜진 씨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혜진 씨는 뉴투모로우 재단은이라고 말을 이었다. 명시된 의도는 고귀하지만 킴 코퍼레이션의 안정성과 나아가 전체 시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빵! 아내는 동의와 반대의 중얼거림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 기회를 잡아 개입했다. 할머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그는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기회. 세상에 킴코프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수진도 일어섰다. 이사회의 신사숙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연결되고 투명한 세상에서 적응을 거부하는 회사는 뒤처질 것입니다. 우리는 킴코프에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 안은 격렬한 토론으로 물들었다. 비난이 쏟아졌고 열정적인 변호가 펼쳐졌습니다. 수시간 동안 김 주식회사와 뉴투모로우 재단의 운명은 엇갈렸습니다. 마침내 양측 모두 양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고위 의원 중 한 명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지친 목소리로 제안했다. 우리는 타협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하되 이 이사회에서 승인한 통제된 조건해. 그 제안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으로 받아들여졌다. 혜진 씨는 완벽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체념하는 어조로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해 투표합시다. 투표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지만 결국 제안은 근소한 차이로 승인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조심스럽고 안도하는 표정을 교환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자 혜진 여사가 그 부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분노와 존경심이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오늘 너희들은 잘했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떠났고 텅 빈 회의실에는 민준과 수진 두 사람만 남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준은 하루의 무게가 어깨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수진은 자신의 손가락과 그의 손가락을 엇갈아 놓았다. 이제 내 사랑, 우리는 다음 전투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할머니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과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진작가들의 끊임없는 플래시 속에서 건물을 나서면서 민준과 수진은 자신들이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사의 영혼과 과거의 진실을 향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폭풍은 매우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들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함께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의회 회의 이후 몇 주는 민준과 수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킴 코퍼레이션의 감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사회가 선정한 감독팀의 감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부부는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양보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사이 뉴투모로우 재단은 기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다른 회사들도 자발적으로 비슷한 감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수진이 시작한 기업 투명성 운동은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단지 피상적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면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겉으로는 대중 앞에서는 협조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작품을 움직였다. 회사 내에서 민준과
수진의 동료들이 미묘한 압력, 은폐된 위협, 충성심을 대가로 승진, 제안을 받았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긴장된 어느 밤 민준과 수진이 저택 사무실에서 몇 가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신뢰하던 검사 태현 멘데스였다. 민준. 태현의 목소리는 긴박하고 약간 두려운 듯 들렸다. 내가 했어. 박 사건에 필요한 증거가 있어.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이야 태현아. 이게 모든 걸 바꿔. 물론이죠. 태현이 대답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전화로 통화하는 건 안전하지 않아요. 직접 만나야 해요. 내일 센트럴파크에서 정회. 전화를 끊은 후 민준은 수진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빛이 비쳤다. 그가 해냈어, 수진아. 네 아빠의 이름을 깨끗이 할 증거를. 수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오랜만에 마침내. 그들은 포옹했고 그 순간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민준이 말하며 살짝 뒤로 물러섰다. 태현이 정말 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험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평정심을 되찾았다. 맞아요. 계획이 필요해요. 그들은 가능한 모든 측면을 고려하며 밤을 지새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가 뜨자 그들은 지쳤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원에서의 회의는 긴장되었다. 민준과 수진은 각자 따로 도착해서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었다. 태현은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는데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여기요. 그는 재빨리 말하며 민준에게 플래시 드라이브를 건넸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문서, 이메일, 녹음, 도나 혜진과 다른 사람들이 파크스의 몰락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것.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플래시 드라이브를 받았다. 태현아, 어떻게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태현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민준은 그가 넘어지기 전에 그를 붙잡았고 그의 등에 붉은 얼룩이 퍼지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렸다. 돕다. 수진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민준은 피를 멈추려고 애썼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공원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비명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준은 뭔가 반짝이는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기였을까요? 코트 밑으로 사라지다. 몇 분 후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민준과 수진을 옆으로 데려가 태현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그는 괜찮을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저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인. 하지만 상황이 위급합니다. 구급차가 떠나자 민준과 수진은 경찰들에게 애워싸이고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수진의 주머니 속에 납처럼 무겁습니다. 몇 시간 후 지치고 충격을 받은 그들은 마침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태현이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죄책감으로 인해 칙칙해졌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수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든 플래시 드라이브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이제 물러설 수 없어. 태현이한테 일어난 일 이후로는. 민준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태현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그들은 놀랐다. 그 사람은 집사였는데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부인, 그는 주저하며 말했다. 혜진 양이 여기 계셔요.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민준과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특히 그날의 사건 이후에 혜진 여사의 존재는 우연이 아닐 수 없었다. 곧 내려갈 거라고 전해줘. 민준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사가 떠난 후 수진은 재빨리 방에 설치해둔 비밀 보관함에
플래시 드라이브를 숨겼다. 기억해. 민준이 수진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다. 그녀가 뭐라고 하든 뭘 하든 우리는 함께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 비쳤다. 함께요. 그녀가 반복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 도나 혜진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싸움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김씨, 가문의 수장은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차가운 눈에는 닿지 않는 걱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녀는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군요. 공원에서 일어난 일을 듣자마자 왔어요. 민주는 수진이 자신의 손을 꽉 쥐는 것을 느꼈다. 침착하라는 묵묵한 경고였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는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다시 말하기 전에 오랫동안 그들을 들여다보았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게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는 걸. 상황이 너무 위험해졌어. 아마도 당신의 이 십자군을 제거할 때가 된 것 같아. 수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눈은 고통과 결의가 뒤섞인 빛으로 빛났다. 존경하는 혜진 씨, 오늘 일어난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묻어두기 위해 기꺼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러설 수 없습니다. 혜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신들은 젊고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놀고 있는 세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킴 코프를 넘어서 심지어 파크스의 몰락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는 척추에 오한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 혜진 씨의 눈에 뉘우침 같은 빛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의 평소의 강철 같은 결의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도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대화가 오갔다. 마침내 민준은 할머니에게로 돌아섰다.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끝까지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혜진 씨는 오랫동안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읽을 수 없는 가면을 쓴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긴장과 기대감이 가득한 침묵을 뒤로 한 채 떠났다. 민주는 수진을 꼭 껴안았고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수진은 가슴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민준. 김 군단 너머의 세력이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민준은 그에 대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수진을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함께 맞서 싸울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밤으로 뒤덮였고 앞으로 격동의 나날이 예상된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은 가장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민준과 수지는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다. 도나 혜진의 방문 후 며칠 동안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강력한 적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위험한 경계선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현 멘데스의 상태에 대한 소식은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생명을 위해 싸우고 있었고 의사들은 예후의 신중을 기했습니다. 경찰이 공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민준과 수지는 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없었다. 그 사이에 부부는 플래시 드라이브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며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와 공모의 실마리를 풀어냈다. 그곳에 기록된 것은 파크스의 몰락뿐만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정치인, 판사, 심지어 국제인사까지 연루된 일련의 불법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이야, 민준아. 어느 날 밤 수진이 말했다.
또 다른 난처한 이메일을 읽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그들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것도 당연하잖아. 민주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총격선에 서지 않고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전략을 논의하고 각 행동 방침의 위험과 이점을 따져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수지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해요 라고 제안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 사본을 배포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를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리십시오. 민주는 동의했지만 그들의 목숨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생각에 메스꺼움이 났다. 우리는 또한 비상 탈출구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황이 정말 나빠질 경우를 대비한 플랜 B입니다. 그 뒤를 이어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신중하게 선정했습니다. 조사기자, 인권 변호사, 심지어 정직성으로 명성이 자자한 일부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퍼즐 조각이 하나씩 주어졌고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 킴 코퍼레이션에서는 뚜렷하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웅성거리며 민준과 수진이 나타날 때마다 긴장한 눈빛을 보냈다. 감사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모든 계층에서 저항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어느 오후, 민준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사무실에 찾아와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의 재무책임자인 지훈이었고 그는 혜진 씨에게 늘 충성을 다해온 사람이었다. 민준아, 지훈이 말하며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하고 얘기해야 해, 비밀리에. 호기심과 약간의 불안을 느낀 민준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무슨 일이야, 지훈아. CFO는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가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계속 문 쪽을 바라보았다. 감사에 관한 거야. 그리고 다른 것들. 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민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훈은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몇 년 동안 일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회사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그것이 더 큰 이익을 위한 것이고 킴코르프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지훈아? 민주는 당황한 남자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물었다. 뇌물 시장 조작, 심지어 협박까지도요. 지훈은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무자비해. 민준아,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뭐든 할 거야.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그 의미를 생각하며 두근거렸다. 왜 지금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훈이 고개를 들자 민준은 그 얼굴에서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을 보았다. 왜냐하면 멘데스 검사와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일의 공범이 될 수 없습니다.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수진이는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진 차에 들어왔다. 민준아, 문제가 생겼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지훈을 보고 갑자기 멈췄다. 민준은 안심시키는 몸짓을 했다. 괜찮아, 수진아. 지훈이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야. 수진은 한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그럼 그가 그 일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화면에는 화려한 헤드라인이 소리치고 있었다. 김 사장 스캔들, 상속인이 사기 혐의를 받다. 민주는 자신의 혈관에서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뭐요? 말도 안 돼요. 수지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분명히 설정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지고 있어요. 모든 주요 매체가 그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지훈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맙소사, 그녀는 지금 정말 자신의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어요. 민주는 벌떡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CFO는 잠시 주저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는 혜진 여사가 일련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민준이 말했다. 감정의 회오리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문서를 수집하고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 민준과 수지는 동맹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습니다. 언론인들은 경고를 받았고 변호사들은 소환되었으며 노보아마나 재단의 홍보팀은 이러한 비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현이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에게 말했다. 그는 약하지만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민준은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진에게 가라고 말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봐. 나는 지훈이와 함께 여기 있을게. 수진은 머뭇거렸다. 정말이야? 지금 당장 널 혼자 두고 싶지 않아. 민준은 그녀를 재빨리 껴안았다. 여기선 안전해. 그리고 태연이 가진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어. 가. 하지만 조심해. 수지는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은 뒤 떠났다. 민준은 여전히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지훈에게로 돌아섰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요? 민준이 물었어요. 지훈은 피곤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거의 다 됐어요. 몇 분만 더 있으면 이 희극을 폭로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사무실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지훈의 컴퓨터 화면이 검게 변했다. 아니요. 지훈은 소리를 지르며 미친 듯이 타이핑을 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민준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은 여전히 도시 곳곳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은 김상사 건물뿐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의심을 확인하듯이 사무실 문이 열렸다. 혜진 씨가 들어왔는데 민준이 알아보지 못하는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따라왔다. 아,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네요. 민준은 몸을 일으켜 할머니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이 순간이 결국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내 할머니. 그는 대답했다. 그를 삼켜버릴 듯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럴 것 같아요.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옆에서 지훈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굳건히 버텼다. 혜진 부인의 계획이 무엇이든 그는 싸우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밤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킴코프의 운명, 그리고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의 운명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었던 민준의 사무실은 이제 함정처럼 보였다. 비상 조명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며 거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혜진 씨가 앞으로 나서자 긴장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발꿈치가 울려 퍼졌다. 민준아, 너는 나를 정말 실망시켰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굵은 목소리가 흘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도 굳건히 섰다. 위험에 처한 건 진실이에요, 할머니. 그리고 정의. 혜진 여사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진실, 정의, 좋은 말이야, 내 사랑.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 내가 정의로움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해?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혜진 씨, 부탁드려요. 너무 멀리 왔어요. 아마 이제... 고요. 그녀는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너는 충분히 피해를 입혔어, 지훈아. 너의 충성심은 기억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위협적인 어조의 지훈은 움찔하며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민준은 그 순간을 이용해 할머니와 논리적으로 대화해 보려고 노력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는 은폐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두보다 더 큰 거예요. 잠시 혜진 씨의 얼굴에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곧 그의 평소의 결의의 가면으로 바뀌었다. 증거? 그녀는 입술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숨긴 플래시 드라이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생각을 읽은 듯 혜진 여사는 말을 이었다. 오 사랑하는 손자야, 내가 준비가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어디에나 눈과 귀가 없을 줄 알았어?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던 남자 중 한 명을 가리켰다. 그는 전자기기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지금 당장 당신 사무실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어때요? 또 다른 남자는 민준의 마음을 가라앉힐 만한 것을 보여주었다. 바로 태연이 그들에게 준 플래시 드라이브였다거나처럼. 민준이 깜짝 놀라려고 했지만 휴대폰 소리에 방해를 받았다. 수진이한테서 온 메시지였다. 병원에 함정이 있어. 태현이 실종됐어. 나는 괜찮지만 뒤쫓기고 있어. 조심해. 민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혜진 여사는 그의 동요를 알아챘다. 아,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녀는 거짓으로 달콤하게 어조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가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 은근한 위협에 민준의 피가 끓어올랐다. 그녀 머리카락 하나라도 만진다면 정확히 무엇을 하실 건가요? 혜진 씨가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실용적으로 생각해보자. 민준아, 넌 졌어.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고 사기 혐의 때문에 네 명예는 엉망진창이고 네 소중한 재단은 곧 불법 활동의 전면으로 보일 거야. 민준은 패배의 무게가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의 영향력과 영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동맹국에 배포한 사본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혜진 씨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엇? 민준은 자신감을 얻으며 말을 이었다. 기자, 변호사, 정치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 격도를 조용히 지켜보던 지훈은 큰 소리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혜진 씨는 상황을 재빨리 재평가하는 듯했다. 당신은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 불확실함이 느껴졌다. 위험을 감수하고 쉽나요? 민준이 도전했다. 할머니, 제가 보장하겠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면 돌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만든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진 여사는 민준을 처음 보는 듯 쳐다봤다. 그 순간 사무실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지훈의 컴퓨터가 울리며 재부팅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나 혜진의 부하 중 한 명이 당황한 듯이 물었다. 마치 대답하듯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수진이 들어왔고 민준은 회사 IT팀의 멤버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해요. 수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백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우회전을 해야 했습니다. 혜진 씨는 수진에게서 민준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충격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처럼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수진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아, 혜진 씨, 당신이 이런 일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방 조치를 취했어요. 데이터를 지우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보안 서버에 백업이 더 많이 생겼어요. 민준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생각해냈다. 태현이는 어때요?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다시오. 안전해요. 수진이 대답했다. 병원 탈출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증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지난 몇 분 동안 나이를 먹은 듯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의자에 무겁게 기대어 앉았다. 비초 이제 끝났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민주는 수진과 시선을 교환한 뒤 대답했다. 불명예로 끝날 필요는 없어요, 할머니. 우리는 여전히 올바른 방법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회사 이름을 깨끗이 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혜진 씨는 마치 자신의 선택 사항을 저울질하듯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이겼어,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엿보였다. 그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교활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어쩌면 김코프는 결국 좋은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집되었고 진술서가 준비되었으며 긴 밤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지만 조류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태양이 도시 위로 떠오르자 민준과 수진은 마침내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지쳤지만 승리감에 젖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당신 덕분이야. 민준이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당신의 지성, 당신의 용기,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기억하세요?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민주는 안도감과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킴 코퍼레이션의 영혼을 향한 싸움은 승리로 끝났지만 기업 세계에서 투명성과 성실성을 향한 전쟁은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곁에 있어준다면 민주는 어떤 도전이라도 맞설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는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민준 사무실에서 벌어진 대립 이후 며칠 동안은 흥분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혜진 씨의 은폐 시도와 이후 민준, 수진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전에 대한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전례 없는 언론의 광란이 일어났다. 킴 주식회사는 논란의 중심에 섰고 기자들이 회사 본사 밖에서 밤낮으로 캠프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여겨지는 민준과 수진은 끊임없이 인터뷰와 성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날 아침 민준은 주회의실에서 수진을 발견했는데 수진은 변호사들과 언론 담당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내요? 그는 아내의 눈 밑에 있는 검은 고리를 보고 물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잠 못 이룬 밤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피곤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생존. 방금 공식 보도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사의 과거 관행에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한 독립 감사와 보상 프로그램을 발표할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할머니는 어때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혜진 씨의 운명이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완전히 떠나는 데 동의했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대신 우리는 형사고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가택연금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는 슬픔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진 씨는 여전히 그의 할머니, 그를 키워준 여자였다. 그는 이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라고 동의했다. 그 후 몇 주는 부부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론의 경랑과 계속되는 수사 속에서도 민준과 수진은 김 상사의 내부 구조 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많은 최고 경영자들이 과거 스캔들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해 사임했습니다.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해임되었습니다. 회사의 리더십을 처음부터 재건하는 작업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민준과 수진은 예상치 못한 전 CFO인 지훈이라는 동맹을 찾았습니다. 그는 과거 계획에서 자신이 저지른 역할을 회개하고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전환을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지훈은 회의 중에 이렇게 말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경험과 내부 정보는 그 뒤 몇 달 동안 매우 귀중한 자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민준과 수진은 마침내 뉴 투모로우 재단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를 위해 위장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어느 날 밤 미래 계획을 논의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활용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전 세계적으로 투명성과 기업 윤리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아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의 솟구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 후 몇 달 동안 노보 아마나 재단은 일련의 선구적인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소외된 지역 사회를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저소득 가정의 유망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윤리적인 중소기업주를 위한 지원기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준, 수진 두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에 김상사는 기업 투명성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주주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회사는 종종 법률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엄격한 윤리 및 규정 준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보수적인 부문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수익을 떨어뜨린다는 비난을 받으며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수진은 자신의 비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감이 감도는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은 단순히 분기별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 성실성 및 사회에 대한 실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그의 접근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킴코프의 평판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회사의 윤리적 문화에 매료된 새로운 인재가 팀에 합류했습니다. 명문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직업적 변화 속에서 민준과 수진은 깊은 개인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편의적인 결혼으로 시작된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 존경, 그리고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있은 지 거의 1년 후 두 부부는 긴 하루 종일 일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수진이 민준의 팔에 안겨 말을 시작했다. 모든 게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내가 복수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내 말을 듣기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민준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변화를 생각하면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없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아시죠? 제가 이 결혼 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실제로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민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저는 제 신비로운 약혼녀가 제 사업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사랑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가 밖에서 잠들자 민준과 수진은 계획을 세웠다. 회사, 재단,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련된 결혼이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고 복수를 향한 탐구가 정의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는 진실, 용기, 진정한 사랑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리하여 새날이 밝으면서 민준과 김수진은 단순한 기업 리더가 아니라 공통의 목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된 부부로서 그들의 놀라운 여정의 다음 장을 써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주식회사에 격동적인 변신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수진은 회사를 안정시키고 회사의 평판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아침 부부는 회사 본사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민준은 소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비서에게 물었다. 김 선생님, 글로벌텍이 방금 우리 그린 테크놀로지 자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며 그에게 뉴스가 적힌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그 옆에 있던 수진 씨는 제목을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시장 가치보다 30%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주주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세요. 우리는 이 문제를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회의와 전화 컨퍼런스로 분주했습니다. 공격적인 사업 관행으로 유명한 다국적 기업 글로벌테크는 공격하기에 완벽한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킴코퍼레이션의 친환경 기술 사업부는 여러 가지 유망한 특허를 개발하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협의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저희의 녹색 기술 부서는 단순한 재정적 자산이 아니라 킴코프의 새로운 윤리적 방향의 핵심입니다. 일부 자문가들은 회의적인 듯했다. 하지만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주장했다. 민준이 일어섰는데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열정적이었다. 숙녀 여러분, 저는 유혹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친환경 기술은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다른 모든 것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에 넘길 것인가요? 토론은 수시간 동안 이어졌고 양측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간발의 차이로 글로벌테크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글로벌테크는 주주들에게 제안을 직접 수락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자신들이 개혁하기 위해 노력한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은 주주총회를 조직하고 언론 인터뷰를 했으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적으로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수진이 집 사무실에서 지쳐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긴장된 어깨를 마사지했습니다. 좀 쉬어야지. 수진은 한숨을 쉬며 그의 손길에 기대어 앉았다. 알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우리가 이 전투에서 지면 우리는 지지 않을 거야. 민준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2년 전에 우리가 직면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이건 또 다른 도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없다면 난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더 많이 잘 것 같아요. 민준이 농담처럼 말해 그녀를 웃게 했다. 그날 밤 그들이 저녁을 먹던 중 수진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대신 맞서 싸운다면 어떨까요? 민준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당혹감을 느꼈다. 무슨 생각이야? 글로벌테크는 우리의 친환경 기술을 원하죠?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없는 것을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윤리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글로벌 규모로 지속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휴. 민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다. 수진 정말 대단해. 뉴투모로우 재단을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은 이 새로운 가능성에 활력을 얻어 나머지 밤을 계획을 세우며 보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과 수진은 자신들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 관행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손을 내밀어 전례 없는 제휴를 제안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킴코프의 비전에 영감을 받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습니다. 방어적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보다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글로벌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건의 전개에 대비하지 못한 글로벌테크는 적대적인 입찰을 금세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킴코프의 주주들은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들떠 인수 제안을 압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역사적인 기자회견에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컨소시엄인 글로벌 그린 얼라이언스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회사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민준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리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이익과 같은 수준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옆에 있던 수지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다른 회사들이 이 여정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함께라면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지지 메시지가 소셜미디어에 쏟아졌고 세계 지도자들은 이 이니셔티브를 칭찬했으며 심지어 킴코프의 가장 강경한 비판자들 중 일부조차도 이 회사의 활동이 끼친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자회견의 열기와 수많은 인터뷰 끝에 민준과 수지는 마침내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랬죠? 수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네,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두 사람은 사무실 창문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마련된 결혼 생활부터 인생과 사업 파트너까지
복수를 향한 갈망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세계적 운동을 이끄는 것까지. 알다시피요.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가족을 늘리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말은요. 그래요. 민준이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확인했다. 저희는 다음의 큰 도전, 즉 부모가 되는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는 동안 아래로는 도시가 펼쳐지고 앞으로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졌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함께 맞서 싸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그들의 특별한 여정의 다음 장을 준비했습니다.